노자의 가르침. 물처럼 사는 삶의 지혜. 물과 같이 살며 도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에도 머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무는 겸손함, 고요한 마음, 사람들과 어질게 사귀며 듬직한 말투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어려운 일도 때에 맞추어 처리합니다. 스스로 다투지 않으니 허물도 없습니다. 이처럼 도에 가까운 삶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라. 종교와 학문을 끊는다면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배가 될 것입니다. 어짐과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따뜻한 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속임수를 멀리하고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면 도둑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히 꾸며내는 것이 아니며 삶을 살아가는 다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본질에 충실하며 소박함을 지니고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는 경구는 이러한 태도를 더욱 잘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자신의 논에서 수확한 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수확의 기쁨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나눔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물과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성인의 지혜와 삶의 원칙. 성인은 자신을 뒤로 두어 오히려 앞서고 자신을 밖에 두어 결국 남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넓고 오래갑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은 사사로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천하가 미를 위한 미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추악해지고 선을 위한 선을 추구한다면 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물이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하면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아무런 모의 없이 일하고 말없이 가르치며 모든 것을 이루어도 자랑하지 않고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도의 본질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자신을 비워라.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하면 오히려 잃게 됩니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다 해도 지킬 수 없으며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이루었을 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부와 명예를 쌓으려다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생기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큰 평안과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 도는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고도 그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잘 걷는 사람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잘 닿는 사람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리지 않으며 잘 묶는 사람은 밧줄 없이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훌륭한 스승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제자가 성공했을 때 스승은 이 모든 것이 너의 노력 덕분이다 하라며 칭찬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도를 따르는 삶의 한 예입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 모든 것은 함께 생기고 결국 저마다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며 이는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르는 삶은 변함이 없으며 너그러움과 공정함을 가져옵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계절의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연의 이치를 따를 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물과 같이 도를 실천하며 사는 삶. 성인은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을 아끼고 자신을 비우며 욕심을 줄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처럼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무는 삶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며 자연스럽게 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과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의 본질을 따르는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씀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 노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교훈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말씀은 매일의 삶에서 균형을 찾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노자는 억지로 이루려 하면 그르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의, 즉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는 삶을 권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교육할 때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끌려 한다면 오히려 아이가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기심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작지만 큰 영향력.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의 가르침을 통해 작고 사소한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실천, 즉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나 대중교통 이용을 시작하는 것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부드러움의 힘.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에서도 강압적인 방법보다 이해와 공감을 통한 부드러운 접근이 갈등을 해결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동료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상대방의 관점을 경청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4.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노자는 균형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채우려 하면 넘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운동에 집착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나 학업에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성공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비움의 미학.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는 노자의 가르침은 삶에서 불필요한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물이 담긴 잔을 비워야 더 깨끗한 물을 채울 수 있듯 마음의 공간도 비워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나 물건에 집착하기보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비움으로써 더 나은 기회와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7.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노자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주위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보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 더 큰 만족과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8. 함께 사는 삶. 천지는 인해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노자의 가르침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자의 가르침은 물처럼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살며 과하지 않고 비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